새벽 1시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종합병원. 대리석으로 치장된 로비는 황금빛 샹들리에 불빛 아래 고요하다. 하지만 15층 VIP 병동은 다른 세상이었다. 차가운 백색 조명이 긴 복도를 비추고 발자국 소리마저 흡수하는 고급 카펫이 깔려 있다. 복도 끝 특실 1513호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무거운 정적이 감돈다. 똑똑똑. 복도 멀리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온다. 하얀 간호복을 입은 28살의 젊은 여성 이지민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녀의 손에는 새 수액팩과 의료기구들이 담긴 쟁반이 들려 있다. 피로에 지친 얼굴이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하고 단단하다. 지민은 천천히 문 앞에 서서 작은 숨을 고른다. 이 병원에서 일한 지 3년째지만 이 방만은 여전히 긴장된다. 안에서 들려오는 건 오직 의료기기의 기계음뿐. 삐, 삐, 삐. 심전도 기계가 일정한 리듬으로 생명의 박동을 알린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자 실내의 차가운 공기가 복도로 흘러나온다. 넓은 병실 중앙 고급 침대 위에 72살의 노인이 앉아 있다. 강도연 회장. 이 병원의 최대 후원자이자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업체 태평건설 회장이다. 앙상하게 마른 몸에 비해 그의 눈만은 살아있는 맹수처럼 날카롭다. 회색빛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게 빗어 넘겨져 있고 비싼 실크 잠옷 위로 드러난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압도적인 건 그가 뿜어내는 차가운 기운이었다. 지민이 들어서자 회장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를 향한다. 마치 투명한 유리알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눈. 지민은 그 시선을 받으며 살짝 몸을 떨지만 이내 침착함을 되찾는다. 회장님, 수액 교체 시간입니다. 강도연 회장은 대답하지 않는다. 그저 차가운 시선으로 지민을 응시할 뿐이다. 지민은 익숙한 듯 그 침묵을 깨뜨리지 않고 능숙하게 수액 거치대로 향한다. 투명한 링거백 안의 약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수십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는 이 특실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보석처럼 반짝인다. 하지만 이 방 안의 공기는 그 어떤 겨울날보다 차갑다. 탁, 탁, 탁. 벽시계가 시간을 알린다. 새벽 1시 10분. 지민은 새로운 수액팩을 조심스럽게 거치대에 걸려고 한다. 그때 플라스틱 고리가 제대로 맞지 않아 딸깍 소리가 난다. 됐다. 강도연 회장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병실을 가른다. 지민의 손이 잠시 멈춘다. 네, 내버려 두게. 아직 1시간 정도 더 맞으셔야 해요. 지금 멈추시면 통증이. 내 말 못 들었나? 회장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변한다. 그의 권력이 서린 말 한마디가 병실 전체를 짓누른다. 지민은 순간 위축되지만 곧 고개를 들어 회장을 바라본다. 통증이 심해지실 거예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강도연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섞지 않고 고개를 창 쪽으로 돌려버린다. 20여 년간 그를 보필해온 비서 2차장조차 함부로 말을 걸지 못하는 그였다. 하지만 이 젊은 간호사는 달랐다. 지민은 회장의 무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수액팩을 다시 만진다. 그때 띠리링.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을 울린다. 지민은 재빨리 진동을 끄고 수액 교체 작업을 계속한다. 회장님, 수액 교체할게요.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지민은 망설이지 않고 회장의 팔로 다가간다. 수액줄을 조심스럽게 분리하고 새로운 줄을 연결한다.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들어가는 순간 강도연 회장의 미간이 살짝 일그러진다.
그는 고통을 소리내지 않는다. 그저 이를 꽉 물고 버틸 뿐이다. 지민은 그 고통을 놓치지 않는다. 그녀는 회장의 팔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준다. 따뜻한 손길이 전해지자 강도연 회장의 긴장된 근육이 조금씩 풀어진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지민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마치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것처럼. 강도연 회장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잠깐 눈을 감는다. 그의 굳어진 표정이 미세하게 누그러진다. 삐, 삐, 삐. 심전도 기계의 소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변한다. 지민은 수액 속도를 조절하고 회장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한다. 그녀가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강도연 회장의 입이 살짝 열린다. 고맙다. 너무나 작은 소리여서 지민이 들었는지 확신할 수 없을 정도였다. 지민은 잠시 돌아보지만 회장은 이미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문을 닫는다. 복도로 나온 지민의 발걸음이 점점 멀어진다. 똑똑똑. 그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연 회장은 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일었다가 곧 다시 얼어붙는다. 창밖으로는 새벽 안개가 서울 시내를 뒤덮기 시작한다. 고층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이고 네온 사인들의 불빛도 뿌옇게 번진다. 마치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시간. 강도연 회장은 천천히 침대에 눕는다. 천장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간다. 젊은 시절의 야망, 치열했던 사업 경쟁, 그리고 1997년 그 끔찍했던 밤. 그렇게 그들의 첫 만남은 차가운 수액 방울과 함께 시작되었다. 겉은 차가운 얼음 같았지만 그 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뜨거운 상처가 숨어 있었다. 그 상처가 25년의 세월에서 언제부터 시작된 것인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오전 8시 갑작스런 응급벨 소리가 병원 복도를 가른다. 삐잉. 지민은 간호사실에서 차트를 정리하던 중 벨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든다. VIP 병동의 전광판에 빨간 글씨가 깜빡인다. 1513호 응급 상황. 강도연 회장의 병실이었다. 지민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얘진다. 그녀는 응급 카트를 끌고 복도를 달린다. 덜컹덜컹. 카트 위에 의료기구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흔들린다. 다른 간호사들과 의사들도 뒤따라 뛴다. 1513호 문을 열자 강도연 회장이 침대 위에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고 식은땀이 이마를 적신다. 평소 꼿꼿하던 어깨는 구부정하게 굽어 있고 두 손으로 복부를 감싸쥐고 있다. 으으. 회장의 입에서 나지막한 신음이 새어나온다. 비서 이 차장이 당황한 채 침대 옆에 서 있다. 45살의 이 차장은 20년간 강도연 회장을 모셔왔지만 이렇게 무력한 회장의 모습은 처음 본다. 회장님, 어디가 아프십니까? 이 차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하지만 강도연 회장은 대답할 힘도 없어 보인다. 그저 거친 숨을 몰아쉴 뿐이다. 지민은 재빨리 활력 징후를 확인한다. 혈압 8050mmHg, 맥박수 분당 125회. 쇼크 전 단계다. 의사 선생님을 빨리. 지민의 다급한 외침에 간호사 한 명이 의사를 부르러 뛰어간다. 그때 강도연 회장이 지민의 손목을 움켜쥔다. 차가운 손이지만 힘은 여전했다. 셔츠. 열지 마. 가까스로 짜내는 목소리다. 지민은 당황한다.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상의를 벗겨야 한다. 하지만 회장은 필사적으로 거부한다. 회장님 상태를 확인해야 해요. 안 된다. 절대.
강도연 회장의 눈에 공포가 스친다. 지민은 그 공포가 단순히 통증 때문이 아님을 직감한다. 그 안에는 다른 무언가가 숨어 있다. 쾅! 병실 문이 열리며 응급의학과 박 과장이 들어온다. 50대 중반의 박 과장은 20년 경력의 베테랑 의사다.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복부 통증을 호소하시면서 혈압이 80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민이 상황을 신속히 보고한다. 셔츠를 벗겨야겠습니다. 박 과장이 단호하게 말한다. 하지만 강도연 회장이 고개를 젓는다. 안 된다. 회장님, 이러시면 정확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지민은 망설이지 않고 회장의 셔츠 단추에 손을 댄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강도연 회장이 지민의 손을 뿌리치려 하지만 그의 힘은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다. 지민은 조심스럽게 셔츠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셔츠가 점점 열리면서 강도연 회장의 가슴팍이 드러난다. 그런데 지민의 손끝에 이상한 감촉이 느껴진다. 부드러운 피부가 아니라 거친 청 같은 것이 만져진다. 네 번째 단추를 풀자 지민의 눈이 크게 벌어진다. 강도연 회장의 하얀 셔츠 안쪽으로 오래된 붕대가 촘촘히 감겨 있었다. 그것도 여러 겹으로. 붕대의 일부는 갈색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것은 오래된 핏자국이었다. 만성 상처로 보입니다. 지민의 전문적인 판단에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강도연 회장이 지민의 손을 뿌리친다. 보지 마. 보지 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붕대 사이로 흉터의 일부가 보이고 있었다. 지민은 숨을 멈춘다. 그의 왼쪽 가슴, 심장 바로 옆 부근에 울퉁불퉁한 상처 자국이 있다. 완전히 아문 상처가 아니라 지금도 진물이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만성 상처다. 상처의 모양과 크기를 보니 총알이 스쳐 지나간 것 같다. 탄편 잔존으로 보입니다. 흉벽 누공 소견이네요. 생리식염수와 포비돈으로 즉시 드레싱하겠습니다. 지민의 전문적인 판단에 박 과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제발, 더 이상 보지 마. 회장의 목소리가 부서진다. 지민은 그 순간 깨닫는다. 이 상처는 단순한 과거의 흔적이 아니다. 지금도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살아있는 상처다.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린다. 강도연 회장의 조카인 김상훈이 들어온다. 45살의 상훈은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져 있다. 상훈의 내면 플래시백. 어린 시절, 아버지의 서재. 상훈아, 너는 왜 형 같지가 못하냐? 차가운 아버지의 시선. 도연이는 벌써 회사를 읽었는데 언제나 강도연과 비교당했던 기억들이 스친다. 무슨 일입니까? 상훈의 시선이 열린 셔츠와 드러난 붕대를 본다. 그의 눈이 순간 빛난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기회를 발견한 것처럼. 아, 회장님께서. 이 차장이 설명하려 하지만 상훈이 손으로 제지한다. 알겠습니다. 우선 회장님의 치료가 먼저죠. 상훈의 말은 정중하다. 하지만 지민은 그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낀다. 탐욕 같은 것이 번뜩인다. 박 과장이 붕대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한다. 붕대가 벗겨질 때마다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진다. 마침내 상처가 완전히 드러났을 때 병실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인다. 심장 바로 옆 갈비뼈 사이로 깊숙이 파인 상처가 있다. 상처 주변은 만성염증으로 빨갛게 부어 있고 잔존 탄편으로 인한 누공이 형성되어 있다. 이 상처는 최소 20년 이상 된 것 같지만 완전히 아물지 않아 지금도 회장을 괴롭히고 있다.
우선 항생제 레짐을 시작하고 배액수를 준비하겠습니다. 박 과장이 소독약과 새 붕대를 준비한다. 강도연 회장의 상처에 포비돈을 발라주자 그의 몸이 움찔한다. 하지만 그는 소리내지 않는다. 평생을 강인하게 살아온 사람의 의지다. 상우는 계속 지켜보고 있다. 그의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한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촬영하는 것 같다. 지민이 그것을 눈치채려 하지만 상우는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는다. 치료가 끝나고 새 붕대를 감은 후 강도연 회장은 다시 셔츠를 입는다. 그의 움직임이 여전히 조심스럽다. 지민은 그를 도와 셔츠 단추를 채워준다. 감사합니다. 회장의 작은 목소리에 지민이 고개를 든다. 그의 눈에는 고마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서려 있다. 그때 상훈이 지민에게 다가온다. 지민 간호사님,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지민은 고개를 끄덕인다. 상훈을 따라 병실 밖으로 나오자 상훈이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다. 오늘 일은 저희 가족 입장에서 좀 민감한 문제라서요. 혹시 다른 분들께는 물론 비밀로 하겠습니다. 지민의 대답에 상훈이 안도의 표정을 짓는다. 하지만 그의 눈 깊숙한 곳에서는 다른 계획이 꿈틀대고 있었다. 이틀 후 오후 2시 지민은 간호사 휴게실에서 늦은 점심을 먹고 있다. 병원 구내식당에서 사온 김치찌개가 전부지만 그녀에게는 소중한 식사 시간이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지민이 고개를 든다. 김상훈이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온다. 그의 손에는 고급 커피숍의 컵이 들려 있다. 지민 간호사님, 식사 중이셨군요. 커피라도 드세요. 상우는 지민 맞은편에 앉으며 커피 한 잔을 건넨다. 회장님께서 워낙 까다로우셔서 고생이 많으시죠? 그런데 최근에 회장님께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혹시 회장님께서 평소에 특별한 말씀을 하시거나 개인적인 물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상훈의 제안이 그럴듯했다. 지민은 흔쾌히 동의한다. 물론이죠. 회장님을 위한 일이라면. 사흘 후 오전 10시 지민은 평소처럼 강도연 회장의 병실에서 간병을 하고 있다. 회장은 침대에 반쯤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고 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우울해 보인다. 회장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지민이 약을 가져다 드리자 회장이 고개를 돌린다. 지민아, 고맙다. 내가 없었다면 이 몸은 이제 감당이 안 됐을 거야. 회장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다. 지민은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진다. 제가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세상에 당연한 일은 없다. 모든 것이 고마운 일이지. 강도연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연다. 서랍 안에는 낡은 편지 봉투와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들어있다.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사진을 꺼내든다. 이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강도연 회장이 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고 그 여자 옆에는 갓 20살을 넘긴 듯한 젊은 여성이 서 있다. 그리고 그 젊은 여성의 품에는 아주 어린 아기가 안겨 있다. 예쁜 가족이시네요. 지민의 말에 회장의 눈가가 촉촉해진다. 내 아내와 딸 수진이 그리고 수진이의 아기다. 아내는 1998년에 세상을 떠났고 수진이는 1997년에 실종이요? 그때 내가 사업으로 조직과 얽힌 일이 있었어. 위험해지자 아내와 딸 그리고 갓난아기를 다른 곳으로 피신시켰는데 그날 밤 놈들이 찾아왔어. 총격전이 벌어졌고 나는 이 상처를 입었지.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끊어진다.
아내는 큰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1년 후 세상을 떠났고 수진이는 총격 속에서 아기를 품고 사라졌어. 둘 다 흔적도 없이 25년간 찾고 있다. 회장이 편지 봉투를 만진다. 봉투 겉면에는 사랑하는 손녀에게라고 쓰여 있다. 이 편지는 매년 내 손녀의 생일마다 쓰는 거다. 하지만 보낼 곳이 없으니 지민은 가슴이 아파온다. 강도연 회장의 고독이 얼마나 깊은지 느껴진다. 그때 회장이 졸기 시작한다. 지민은 조용히 담요를 덮어준다. 회장이 완전히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지민은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는다. 상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지민은 사진을 상훈에게 전송한다. 카카오톡 회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가족 사진입니다. 몇 분 후 상훈에게서 답장이 온다. 카카오톡 고생하셨습니다. 덕분에 회장님의 과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뭘 하는 거지? 지민의 온몸이 얼어붙는다. 강도연 회장이 언제 깬 것인지 침대에 일어나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린다. 회장님, 그게 아니라 지민이 당황해하자 회장이 그녀의 휴대폰을 뺏어든다. 휴대폰 화면에는 아직 카카오톡 대화창이 열려 있다. 회장은 상훈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는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진다. 분노를 넘어 깊은 절망의 표정으로 변한다. 내가 상훈이와 회장님 정말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사진을, 내 사적인 것들을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부서진다. 상훈이가 너를 시켜서 그 순간 지민은 깨닫는다. 자신이 상훈의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것을. 회장님 죄송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지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린다. 나가라. 회장님, 나가라고. 지민은 어쩔 수 없이 병실을 나온다. 복도로 나온 지민의 다리가 후들거린다. 바로 그때 엘리베이터에서 상훈이 내린다. 지민 간호사님, 무슨 일이세요? 상훈의 휴대폰이 울린다. 네, 변호사님. 네, 사진 받으셨죠? 내일 이사회를 소집하죠. 전화를 끄는 상훈이 지민을 보며 미소 짓는다. 하지만 그 미소가 차갑고 계산적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지민 간호사님. 덕분에 필요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상훈의 말에 지민이 얼어붙는다. 당신이 저를 이용한 거예요? 이미 늦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날 겁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강도연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침대에 앉아 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새겨져 있다. 침대 옆 탁자에는 낡은 사진과 편지가 그대로 놓여 있다. 지민은 병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어제 일 때문에 회장이 자신을 만나주실지 확신할 수 없다. 똑똑똑. 회장님, 지민입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들어와라. 지민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간다. 강도연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등을 돌리고 있다. 회장님, 어제 일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됐다. 저는 정말로 회장님을 걱정해서 넌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믿고 싶어서 눈을 감았던 거다. 그래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하다. 지민은 평소처럼 회장의 상태를 점검한다. 혈압, 맥박, 체온. 모든 수치가 어제보다 나빠져 있다. 회장님, 혈압이 많이 올랐어요. 상관없다. 곧 저놈들이 와서 나를 어디론가 보낼 거야. 강도연 회장이 처음으로 지민을 바라본다. 지민아, 너는 가족이 있나? 부모님이 계세요. 시골에. 좋구나. 가족이 있다는 것은
큰 행복이다. 회장이 침대 옆 서랍을 열어 낡은 쇠상자를 꺼낸다. 상자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달려 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다. 빛바랜 편지들, 오래된 신문 스크랩, 그리고 작은 목걸이 하나. 지민의 눈이 목걸이에 머문다. 목걸이 펜던트는 작은 나비 모양이다. 은빛이었을 것 같지만 지금은 세월의 흔적으로 검게 변해 있다. 이것은 수진이의 아기가 어릴 때 차고 다니던 목걸이다. 실종되던 날도 이걸 차고 있었어.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런데 여기 있다는 건 3개월 후에 한강에서 발견됐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건 펜던트만 발견된 거야. 목걸이 줄은 없었고 회장이 펜던트를 조심스럽게 만진다. 그때 나는 내 손녀가 죽었다고 생각했다. 25년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 지민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회장님,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어요. 만약 정말 돌아가셨다면 시체라도 발견됐을 텐데 펜던트만 발견됐다는 건 혹시 누군가 일부러 던진 건 아닐까요? 회장의 눈이 커진다. 그럼 설마 그때 상자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온다. 사설탐정 조사 보고서다. 지민이 서류를 읽어본다. 회장님, 이 보고서에 따르면 1997년 당시 아동 유괴 사건이 여러 건 있었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 중 일부는 불법 입양으로 보내졌다고. 강도연 회장의 손이 떨린다. 그럼 내 손녀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어요. 지민이 자신의 목을 만진다. 평소에 차고 다니는 목걸이가 있다. 어릴 때부터 차고 다닌 목걸이인데 양부모님이 자신을 입양할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했다. 회장님, 혹시? 지민이 자신의 목걸이를 보여준다. 목걸이 줄을 따라 펜던트처럼 생긴 나비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장식되어 있다. 회장이 가진 펜던트와 똑같은 모양이지만 이쪽은 아직 깨끗하다. 이게 어떻게? 강도연 회장이 지민의 목걸이를 자세히 본다. 이 목걸이 어디서 났나?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께서 제가 입양될 때 이미 차고 있었다고 하셨어요. 언제 입양됐나? 1997년이요. 제가 돌 좀 넘었을 때.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1997년 손녀가 실종된 바로 그 해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린다. 이 차장이 들어오는데 그의 얼굴이 굳어져 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상훈 씨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강도연 회장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진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때 이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한다. 회장님, 사실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 차장이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상훈 씨와 그의 동료들이 나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위험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상훈 씨가 자주 이용하는 카페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이 차장이 녹음기를 켠다. 상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린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늙은이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는 증거도 확보했고 그 바보 간호사 덕분에 결정적인 사진도 얻었어. 장부 조작한 것도 들킬 리 없고 평생 아버지 그늘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차례야. 녹음이 끝나자 병실이 정적에 휩싸인다. 이 차장, 고맙다. 지민은 이 차장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회장님, 이제 이사회에 가서 이 녹음을 틀어주시면.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저들이 먼저 수를 써야 한다. 강도연 회장이 쇠상자를 다시 잠근다. 그리고 열쇠를 지민에게 건넨다. 지민아, 이 열쇠를 가지고 있어라.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상자를 열어봐라. 그 안에는 진실이 들어있다. 지민이 열쇠를 받는다.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상훈 씨가 변호사들과 함께 오고 있습니다. 강도연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드디어 시작이군. 강도연 회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지민아, 미안하다. 너를 이런 일에 휘말리게 해서. 괜찮아요. 하지만 지민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든다. 혹시 자신이 정말 회장의 손녀일까? 목걸이의 일치, 입양 시기의 일치, 모든 것이 너무나 우연의 일치다. 회장님, 꼭 이기셔야 해요. 그럴 생각이다. 넌 나를 믿고 있겠지? 네, 믿어요. 그렇게 운명의 대결이 시작될 준비가 끝났다. 오후 3시, 태평건설 본사 25층 이사회실. 거대한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2명의 이사들이 자리를 잡는다. 테이블 한쪽 끝에는 강도연 회장이, 반대쪽 끝에는 김상훈이 앉아 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인 박 이사가 망치를 두드린다. 똑똑똑. 상훈이 일어선다. 존경하는 이사님들, 회장님께서는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고 계십니다. 특히 정신적인 면에서 말이죠. 무슨 소리냐? 강도연 회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끊는다. 상훈이 노트북을 조작한다. 프로젝터 화면에 사진 한 장이 나타난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회장님께서는 밤마다 이 사진을 보시며 혼잣말을 하십니다. 상훈이 스피커를 켠다. 강도연 회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손녀야,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이사들의 표정이 어두워진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겁니다. 상훈이 화면에 회사 장부를 띄운다. 지난 3개월간 회장님의 결정으로 회사는 총 200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여러분, 임시로 제가 회장직을 대행하는 것이 어떨까요?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강도연 회장이 벌떡 일어선다. 상훈아, 내 놈이 이 모든 걸 꾸민 거지?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 처음부터 내 자리를 노렸던 거지. 투표로 결정하죠. 잠깐. 그때 강도연 회장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한다. 투표 전에 상훈이에게 묻고 싶은 게 있다. 내 아버지가 죽기 전에 한 말 기억하나? 상훈이만은 돈에 눈이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었지. 상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다. 내 아버지는 내 친형이었다. 그리고 이 회사를 함께 일군 동업자였어. 그런데 내 놈은 그 아버지의 회사를 훔치려 하고 있다. 강도연 회장이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낸다. 이걸 들어보자. 녹음기에서 상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이제 거의 다 왔다. 늙은이의 정신 상태가 불안하다는 증거도 확보했고, 장부 조작한 것도 들킬 리 없고, 녹음이 흘러나오자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건 조작된 거야. 상훈이 소리친다. 조작? 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아니라는 거냐? 이사님들,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그런데 그때 상훈의 눈에 광기 어린 빛이 스친다. 그는 갑자기 강도연 회장에게 달려든다. 늙은이, 이 모든 게 다 당신 때문이야. 상훈 씨, 이사들이 놀라 일어선다. 상훈이 회장을 밀치자 회장이 뒤로 넘어진다. 쿵, 회장님, 이사들이 달려든다. 강도연 회장은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만성 누공 부위가 충격으로 열리며 출혈이 재발했다. 그의 가슴 부위에서 피가 스며 나오기 시작한다. 구급차를 불러.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된다. 오후 6시 병원 응급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병원 앞마당에 울려 퍼진다.
강도연 회장이 응급실로 급히 이송된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가슴팍에 붕대는 피로 젖어 있다. 환자 의식 저하, 강도연 72살, 흉부 외상 재출혈. 응급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인다. 지민은 간호사실에서 급보를 듣고 뛰어온다. 그녀의 얼굴에는 걱정과 죄책감이 가득하다. 1시간 후 응급수술이 끝났다. 강도연 회장은 중환자실로 이송되었다. 지민은 중환자실 앞 복도에서 기다린다. 이 차장도 함께 있다. 이 차장님, 제가 잘못했어요. 아닙니다. 상훈 씨가 처음부터 계획한 일입니다. 이 차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지민 간호사님, 회장님께서 주신 열쇠 가지고 계시죠? 네. 그럼 이제 그 상자를 열어볼 때가 되었습니다. 지민이 고개를 끄덕인다. 두 사람은 강도연 회장의 병실로 향한다. 병실은 텅 비어 있다. 침대 옆 서랍에 낡은 쇠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다. 지민이 열쇠를 꺼내 상자를 연다. 상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있다. 목걸이, 편지들, 신문 스크랩,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이 차장이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본다. 그런데 사진들 사이에서 특별한 것 하나가 나온다. 실종 신고서다. 이것 보세요. 이 차장이 지민에게 신고서를 보여준다. 신고서에는 이름 미상, 1996년 1월 15일생 추정, 1997년 12월 20일 실종이라고 적혀 있다. 1996년생이요? 지민이 놀란다. 자신과 같은 생년이다. 네. 그리고 여기 특징을 보세요. 이 차장이 신고서의 한 부분을 가리킨다. 특이사항, 나비 모양 목걸이 착용, 왼쪽 발목에 작은 점이 있음. 지민이 자신의 왼쪽 발목을 본다. 거기에는 작은 점이 있다. 지민 간호사님, 혹시 지민 간호사님이 입양하세요? 네. 어릴 때 부모님께 입양되었어요. 제 친부모는 누구인지 몰라요. 그리고 입양된 시기가 1997년 말이에요. 제가 돌 좀 넘었을 때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본다. 그럼 혹시 이 차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병실 문이 열린다. 김상훈이 들어온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하다. 뭘 하는 거야? 상훈이 소리친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가 일시 석방된 상태였다. 상훈이 강제로 상자를 뺏으려 한다. 이 차장과 몸싸움이 벌어진다. 그 과정에서 상자가 바닥에 떨어진다. 쾅! 상훈이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진다. 이게 뭐야? 손녀가 1996년생? 그때 상자 안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온다. DNA 검사 의뢰서다. 이 간호사, 설마 내가 그 손녀야? 지민이 당황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그는 갑자기 지민에게 달려든다. 지민이 위험에 처하는 순간 이 차장이 상훈을 막아선다. 지민 간호사님, 빨리 도망가세요. 지민이 망설이는 사이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경찰들이 달려오는 소리다. 김상훈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병실로 들어온다. 상훈의 얼굴이 절망에 빠진다. 안 돼. 이럴 수는 없어. 현행범 폭행 및 업무방해, 배임 혐의로 구속됩니다. 경찰들이 상훈을 체포해 간다. 상훈이 끌려간 후 병실은 다시 조용해진다. 이 차장과 지민이 남은 서류들을 정리한다. 지민 간호사님, 이제 확실해졌네요. 아마 정말로 회장님의 손녀일 거예요. 이 차장이 DNA 검사 의뢰서를 보여준다. 회장님께서 이미 검사를 의뢰하셨어요.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거예요. 그때 중환자실에서 연락이 온다.
강도연 회장의 의식이 돌아왔다는 소식이다. 회장님이 깨어나셨어요. 지민과 이 차장이 급히 중환자실로 향한다.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가 왔다. 다음 날 오전 10시, 강도연 회장이 중환자실에서 눈을 뜬다. 천장에 달린 하얀 조명이 그의 시야에 들어온다. 온몸이 무겁고 가슴 부위에는 둔한 통증이 느껴진다. 회장님, 이 차장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린다. 얼마나 잠들어 있었나? 회장의 목소리가 가늘다. 하루 정도입니다. 많이 걱정했어요. 상훈이는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강도연 회장이 안도의 한숨을 쉰다. 지민이는 어디 있나? 밖에 있습니다. 들어오라고 할까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민이 조심스럽게 중환자실로 들어온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민아, 미안하다. 너를 의심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넌 나를 이용한 게 아니라 내가 널 믿고 싶어서 눈을 감았던 거다.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는다. 차갑던 손이 따뜻해져 있다. 회장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이 차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뭔가 회장님의 상자에서 특별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 차장이 실종 신고서와 DNA 검사 의뢰서를 꺼낸다. 강도연 회장이 서류를 보자 그의 눈이 크게 벌어진다. 이게 어떻게 손녀분의 실종 신고서예요. 그런데 이 차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지민 간호사님의 특징들이 모두 일치합니다. 강도연 회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지민이 자신의 왼쪽 발목을 보여준다. 이 점, 서류에 적힌 특징과 같아요. 회장이 지민의 발목을 자세히 본다. 분명 그 점이다. 그럼 지민이가 내 손녀라는 거냐? DNA 검사 결과가 나오면 확실해질 거예요. 바로 그때 병원 직원이 들어온다. 손에는 봉투가 들려 있다. 강도연 회장님,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한다. 강도연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연다. 결과지를 보는 순간 그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린다. 99.8% 북의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 회장의 목소리가 부서진다. 지민아, 내 손녀. 정말 내 손녀구나. 수진이가 남기고 간 아이. 너였구나. 지민도 눈물을 흘린다. 할아버지. 지민이 처음으로 그렇게 부른다. 강도연 회장이 지민을 끌어안는다. 25년 만에 가족 상봉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아니에요. 저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행복하게 자랐어요. 정말이냐? 네. 그리고 이렇게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두 사람이 오랫동안 안고 온다. 이 차장도 눈시울을 붉힌다. 그때 중환자실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간호사가 들어온다. 죄송합니다. 밖에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기자들? 강도연 회장이 한숨을 쉰다. 이 차장, 기자회견을 준비해라. 회장님, 지금은 몸이 괜찮다. 이제 모든 걸 밝힐 때가 되었다. 오후 3시 병원 대강당.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 있다.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진다. 강도연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다. 지민이 그 뒤를 따른다. 안녕하세요. 태평건설 회장 강도연입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린다. 먼저 조카 상훈이의 일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댄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특별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회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25년 전
1997년에 저는 제 딸 수진과 그 아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제 손녀를 찾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린다. 이분이 바로 제 손녀 이지민입니다.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는다. DNA 검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인다. 플래시가 더욱 빛난다. 한 기자가 질문한다. 회장님,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신체적 특징과 입양 시기, 그리고 과학적 검사를 통해서입니다. 지민 씨, 소감이 어떠세요? 다른 기자가 지민에게 묻는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기쁩니다. 지민의 목소리가 떨린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손녀는 앞으로도 간호사로 일할 겁니다. 그게 손녀가 원하는 일이니까요. 저는 강도연 회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지민을 바라본다. 나는 회장보다 할아버지로 살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란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과 지민은 조용한 병실로 돌아간다. 할아버지, 정말 은퇴하세요? 그럼, 이제 더 중요한 일이 생겼는데 뭘? 더 중요한 일이요? 내 할아버지 노릇 제대로 배우는 거 말이다. 강도연 회장이 웃는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모습이다. 다음 주 화요일 서울중앙지법. 김상훈이 피고석에 앉는다. 그의 얼굴은 초췌해져 있다. 피고 김상훈은 사기, 배임, 특수폭행 등의 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한다. 증인으로 나선 이 차장이 녹음 파일의 진위를 증명한다. 포렌식 전문가도 나와서 녹음 파일이 조작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다.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상훈에게 묻는다. 상훈이 일어선다.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상훈의 목소리가 떨린다. 피고 김상훈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떨어진다. 재판이 끝난 후 강도연 회장이 상훈에게 다가간다. 상훈아, 내 아버지한테 면목이 없구나.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래도 너는 내 조카다.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해라. 회장의 말에 상훈이 고개를 숙인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서울시 노인복지관. 김상훈이 주황색 조끼를 입고 복지관 청소를 하고 있다. 사회봉사 명령 첫날이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반성이 보인다. 상훈 씨, 수고하세요. 복지관 직원이 인사한다. 상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걸레질을 계속한다. 이제 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있다. 한 달 후 강도연 회장의 저택. 서울 성북동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이다. 마당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갖고 온 정원이 있다. 느티나무 그늘 아래 평상이 놓여 있고 그 옆으로는 작은 연못이 있다. 강도연 회장이 마당을 거닐고 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일주일이 되었다. 몸은 여전히 약하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졌다. 지민이 쟁반을 들고 나온다. 쟁반에는 따뜻한 차와 약이 놓여 있다. 할아버지, 약 드셔야죠. 지민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라고 부른다. 고맙다, 지민아. 두 사람이 평상에 나란히 앉는다. 따뜻한 오후 햇살이 그들을 비춘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떤 분이었어요? 지민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수진이 말이냐? 똑똑하고 씩씩한 아이였지. 너처럼. 회장의 눈가에 그리움이 스친다. 총격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수진이는 겨우 20살이었어. 그런데 벌써 너라는 소중한 생명을 품고 있었지. 많이 힘드셨겠어요. 아내를 잃고 딸마저 잃고
그런데 너라는 희망이 남아 있었구나. 25년 만에 찾은 희망. 회장이 지민의 손을 잡는다. 저도 진짜 가족을 만나서 기뻐요. 그때 대문 쪽에서 소리가 난다. 이 차장이 나가서 확인하고 온다. 회장님, 손님이 왔습니다. 지민 간호사님의 양부모님이세요. 지민의 얼굴이 밝아진다. 어머니, 아버지. 지민이 일어나서 대문 쪽으로 뛰어간다. 50대 중반의 부부가 들어온다. 지민아. 양모가 지민을 끌어안는다.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양부가 강도연 회장에게 다가가서 깊이 인사한다. 안녕하세요. 지민이를 키운 이철수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손녀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무슨 말씀을요. 지민이는 저희에게도 소중한 딸입니다. 네 사람이 평상에 둘러앉는다. 지민이가 어렸을 때 어땠는지 들려주세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남을 도우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거군요. 회장이 지민을 바라본다. 정말 자랑스러운 딸이에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장과 양부모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같은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해질 무렵 양부모가 돌아간다.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우리는 가족이니까. 고맙습니다. 지민이 잘 부탁드려요. 양부모가 떠난 후 강도연 회장과 지민이 다시 마당에 앉는다.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지민이 묻는다. 행복하다. 정말 오랜만에 행복하다. 나도 행복해요. 친할아버지도 만나고 양부모님도 건강하시고. 그런데 지민아,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뭐예요? 간호사 일 계속하면서 가끔 나도 돌봐줄 수 있겠나? 당연하죠. 제가 할아버지의 전담 간호사가 될게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도연 회장이 하늘을 올려다본다. 수진아, 내 딸을 찾았단다. 이제 편히 쉬어라. 지민도 하늘을 본다. 엄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바라본다. 25년 만에 다시 만난 할아버지와 손녀가 함께 보내는 첫 번째 저녁이다. 그 순간 마당에 나비 한 마리가 날아든다. 하얀 나비가 두 사람 주위를 몇 바퀴 돈 후 하늘로 날아간다. 나비다? 지민이 놀라서 말한다. 수진이가 보낸 거야. 우리를 축복해 주는 거야. 나비가 사라진 후에도 두 사람은 한참을 하늘을 바라본다. 이제 강도연 회장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비밀도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없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다. 지민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었다. 그리고 할아버지와 양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안다. 두 사람의 상처는 이제 아물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 완전히 나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랑이 자라날 것이다. 6개월 후 봄. 강도연 회장의 저택 마당에는 벚꽃이 만개했다. 분홍색 꽃잎들이 바람에 날려 마치 눈이 오는 것 같다. 정자 안에서 강도연 회장이 책을 읽고 있다. 그의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아왔다. 지민이 간호복을 입고 저택으로 들어온다. 할아버지, 다녀왔어요. 수고했다. 오늘은 어땠어? 새로운 환자분이 입원하셨는데 많이 외로워하시더라고요. 지민이 회장 옆에 앉으며 말한다. 그런데 지민아, 너에게 줄 게 있다. 회장이 봉투 하나를 꺼낸다. 이게 뭐예요? 재단 설립 서류다. 강수진 의료재단. 내 어머니 이름으로 만들었다. 지민이 서류를 펼쳐본다. 할아버지,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필요하다.
내가 평생 모은 돈이 이런 곳에 쓰여야 의미가 있다. 그리고 내가 이 재단을 운영해라. 저는 그런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다. 넌 이미 하고 있잖아.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감사해요, 할아버지. 고맙긴. 내가 더 고맙다. 3년 후, 강수진 의료재단 현판식이 열린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감사패 증정식이 진행된다. 첫 번째 후원자 감사패는 이철수, 박영애 부부님께 드립니다. 지민의 양부모가 무대에 올라간다. 강도연 회장이 마이크를 잡는다. 이 두 분이야말로 진짜 후원자입니다. 제 손녀를 25년간 지켜준 분들이거든요. 두 분이 계셔서 오늘의 지민이 있고 오늘의 재단이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온다.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현판식이 끝나고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다. 강도연 회장, 지민, 양부모, 그리고 이 차장까지 작지만 따뜻한 가족 모임이다. 할아버지, 정말 행복하시죠? 지민이 묻는다. 너무 행복해서 때로는 꿈인가 싶다. 꿈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지민이 회장의 팔짱을 낀다. 우리의 행복은 진짜예요. 해가 저물어 간다. 재단 건물에는 따뜻한 불빛이 켜져 있다. 그 불빛은 희망의 등대가 되어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것이다. 그때 창 밖으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간다. 하얀 나비가 석양빛에 반짝이며 하늘로 올라간다. 나비다. 지민이 손을 흔든다. 수진이가 또 왔구나. 우리가 행복한 걸 보러. 강도연 회장도 나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다. 나비가 사라진 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본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지민아. 해가 완전히 저물었다. 재단 건물의 불빛이 도시를 따뜻하게 비춘다. 마당에는 벚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린다. 강도연 회장에게는 더 이상 지켜야 할 비밀도 짊어져야 할 죄책감도 없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손녀가 있고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있다. 지민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자신의 뿌리를 찾았고 할아버지와 양부모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또다시 봄이 올 것이다. 그 모든 계절을 함께 보낼 할아버지와 손녀가 있다는 것. 겉은 차가운 얼음 같았지만 그 속에는 뜨거운 사랑이 숨어 있었다. 25년이라는 긴 세월을 거쳐 그 사랑이 마침내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때로는 잃어버린 것 같던 인연도 다시 찾을 수 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면 가족이란 혈연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 나눌 사람이 있을 때 완성된다. 시간은 흐르고 상처는 아문다. 그리고 사랑은 계속된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인생라디오였습니다.